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은 김병현입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표 준비 과정에 도움을 많이 주신 안종식, 홍은기, 허다운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팀에서 발표할 논문은 Adversarial Robustness Through Local Lineariz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2019년 뉴립스에서 딥마인드 팀이 발표한 논문이고 Adversarial Attack에 대한 이제 방어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논문입니다. 전체 발표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논문 전체 내용 그리고 디스커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간 이제 인트로덕션 끝나고 이제 메소드 끝나고 질문을 받긴 받을 텐데 중간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드버서리의 어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는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코멘트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코멘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Adversarial Attack은 이제 세게디와 이안급 펠로우가 2014년에 발표한 Intriguing Properties of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내용은 이제 딥러닝 모델에 입력을 할 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노이즈를 더해주면 딥러닝 모델이 오작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노이즈를 Adversarial Perturb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이즈는 보통 딥러닝 모델 학습 과정에 사용되는 이제 그레디언트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래 그림에 예시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스피커 사마귀 개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이렇게 노이즈를 더해주면 이제 오른쪽에서 사람이 볼 때는 여전히 스피커 사마귀 개이지만 이렇게 타조로 분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학습을 시켜놨는데 이제 모델이 오작동하면은 뭐 개발자 입장에서도 뭐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특정 산업에 적용이 될 때는 이게 사고를 크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adversarial attack을 방어하기 위한 학습 방법을 이제 adversarial trai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adversarial training을 위한 많은 방법론들이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여기 리스트를 남겨두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론들을 적용하고 확장하는데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방법론을 확장시키는데 제일 어려운 두 가지 원인이 이제 모델의 복잡도 증가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디멘전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 부분들은 사실 다른 이제 방법론들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VGG 같은 이제 뭐 단순한 형태의 이제 모델보다는 뭐 구글넷이나 이제 레스넷 같이 조금 더 아키텍처가 복잡해지면 이제 이 아키텍처에 맞게 방법론들이 또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일수록 방법론 개발이 어렵고 여기 보시면 엠니스트 같이 이제 사이즈가 작은 데이터들보단 이미지넷과 같이 사이즈가 큰 이제 데이터에서는 조금 더 이런 방법론들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제 모델의 복잡성 증가 그리고 이제 입력 데이터의 차원 증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유발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adversarial training에 이제 수도 코드 예시를 이제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adversarial training은 이 일반적인 트레이닝 스텝 안에 퍼터베이션을 학습하는 이 과정이 통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학습 스텝마다 이 퍼터베이션 학습을 한번 완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입력 데이터 차원이 증가하면 이 부분이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습 과정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문제가 이제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막을 이러한 이게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제안하는 방법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퍼터베이션 스텝 자체를 그냥 적게 가져가버리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제 그냥 이 퍼터베이션 스텝 자체를 뭐 적게 가져가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강한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 모델 자체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직관적인 내용 말고 이제 저자들이 이 적은 스텝의 퍼터베이션 학습이 문제를 유발하는 이유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레디언트 오프스케이션을 꼽고 있는데요. 그레디언트 오프스케이션은 이제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정상적인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오프스케이션이 발현되는 한 가지 예로
그 모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스 서페이스 자체를 이제 비선형화 시켜서 이제 퍼터베이션을 찾을 수 있는 그냥 시간 자체를 그냥 지연시켜버리는 현상을 이제 꼽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연시켜봤자 결국은 이제 어디선가 퍼터베이션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길게 학습하는 것 자체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이러하게 비선형화되는 이 로스 서페이스가 선형적인 형태로 유지가 되어서 적은 수의 아이터레이션만으로도 퍼터베이션 트레이닝을 끝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론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퍼터베이션 트레이닝 자체를 적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로 여기 보시는 이 LLR, 이제 로컬 리니어리티 레귤라이저라는 그 학습에 들어가는 레귤라이저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귤라이저는 일반적인 트레이닝 로스를 리니어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로스 서페이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제어가 되면은 그냥 어떤 그 그레디언트 오브스케이션의 발생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적은 수의 퍼터베이션 학습만으로도 이제 로버스트한 성능을 달성하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LLR을 적용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LLR을 이용을 하면 이제 퍼터베이션 학습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뭐 덤으로 뭐 딥마인드답게 128개의 TPU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제가 잘못 본 건지 조금 뭐 의심스럽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빠른 속도의 학습 그리고 동시에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미지넷과 사이파10 데이터셋에서 검증을 했고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그 공격들은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 제안한 방법론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비교적 강한 공격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그 강한 공격의 예로 화이트박스 어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화이트박스 어택은 이제 뭐 블랙박스 어택이랑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 화이트박스 어택은 어떤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그 기초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공격 성능이 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트로덕션 내용이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네. 들리시나요? 예. 여기서 말하는 퍼터베이션 스텝이란 게 네.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퍼터베이션 스텝을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뒤에 가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좀 편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앞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공격하는 이 노이즈 자체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이즈가 이게 랜덤하게 뿌려지는 게 아니라 모델 자체가 가지는 이제 그레디언트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공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을 하는 그 안에 공격을 하는 모델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노이즈의 매그니튜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노이즈의 매그니튜드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노이즈의 매그니튜드는 이제 뒤에 가서 이 노이즈 자체가 가지는 크기를 이제 매그니튜드라고 부르고 이 트레이닝 스텝은 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수의 반복을 해서 이 노이즈를 옵티마이즈 시킬 것인가에 대한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이제 논문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부터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내용부터는 이제 저자들이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이제 수식의 형태로 정의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뉴에 보시면 수식은 이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X가 인풋, 그리고 모델이 가지는 웨이트가 세타, 그리고 이 함수는 이 두 개의 인풋을 받아서 그 특정 클래스를 나타내는 이제 실수의 집합으로 반응하는 함수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텀을 이용하면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프트맥스의 아웃풋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함수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밑에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이제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입력 값에 그냥 일반적인 순수한 x 값이 들어가든 아니면은 x 플러스 델타, 이제 즉 퍼터베이션이 섞인 입력이 들어가든 이제 결국 반환되는 결과는 이제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공격에 사용되는 퍼터베이션은 이제 사람 눈에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크기 자체가 일정 크기 이하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개념적으로 일단 뭐 수식이지만 개념적으로 학습을 정의를 하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 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에 근거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딥러닝 모델 자체를 이제 완벽한 정해에 근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근사된 모델을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 학습에서는 이제 스탠다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수식으로 정의를 해드리면은 이 모델의 로스를 이제 미니마이즈를 하는데, 근데 이 미니마이즈 하는 이 루프 안에 이 델타를 옵티마이즈 하는 텀이 들어가고, 이 델타는 이 로스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델타를 학습하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근데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이제 특정 컨스트레인트가 제한하는 집합 내로 변수를 매핑하는 이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컨스트레인트가 특정 크기 이하로 이렇게 묶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기법을 주로 활용해서 이제 이 논문 전체에 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잘 학습을 하는 게 결국 좋은 그 로버스트한 어드버서리얼 어떻게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의 시간을 줄여야지만 전체적인 학습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 퍼터베이션 학습이 20 에포크인데 이제 전체 트레이닝 스텝을 뭐 50 스텝으로 잡는다, 50 에포크로 잡는다 하면 50 곱하기 20이니까 이제 전체 학습 과정이 약 1000 에포크만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줄이는 게 전체적인 학습에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 이제 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한 근사법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스 서페이스가 얼마나 평평한지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테일러 익스펜션에 여기 앞에 보시는 첫 번째 텀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특정 점에서 이렇게 테일러 익스펜션 1차로 근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선형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에러 자체가 적을 텐데, 이렇게 로스 서페이스가 다차 함수의 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은 그 근사된 값의 오차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오차를 가지고 전체적인 그 비선형성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 제안된 식이 이 로컬 리니어리티 메저라고 불리는 텀인데요. 여기 먼저 G 함수가 있는데 이 G 함수는 실제 퍼터베이션이 보이는 로스와 그 1차 테일러 근사에 의한 텀이 보이는 차이로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화면에서 5차 의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함수의 크기가 얼마나 로스 서페이스가 평평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중에 이 G 함수의 다시 말씀드리면 이 D 델타, 즉 이 퍼터베이션 집합 중에 이 G 함수를 가장 크게 하는 값을 이제 찾아서 이제 감마 값, 이게 로컬 리니어리티 메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텀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비선형성을 측정을 하고 뒤에는 레귤라이저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감마 값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이제 이 감마 값이 얼마나
학습의 로스 서페이스,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감마값을 이용해서 이제 로스 서페이스의 비선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관측을 간단하게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여기 붉은색 박스 부분이 이제 퍼터베이션 스텝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모델을 학습하는 이제 트레이닝 스텝입니다. 이 실험은 이제 퍼터베이션 스텝을 특정 수로 고정을 시키고 이제 학습을 진행한 것이고, 이제 어떤 로스 서페이스, 그러니까 이 스텝의 수마다 로스 서페이스가 어떻게 비선형성을 발현하는지 이제 보이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험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퍼터베이션 스텝을 이제 최대 1로 고정을 하고 학습시킨 경우에는 감마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거의 이제 뭐 6 이상, 이제 뭐 한 15 근처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스텝 자체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2스텝, 4스텝, 8스텝, 16스텝으로 가게 되면 그 값 자체가 0.1 부근으로 확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초기에 이제 1, 2스텝에서 이 리니어리티, 넌 리니어리티 자체를 잡아주게 되면은 이 1, 2스텝에서 학습을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더 빠르고 이제 뭐 더 로버스트한 그런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근거해서 이제 새로운 로스 펑션을 이제 저자들이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 로스 펑션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이 로스 x 플러스 델타에 대한 텀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분포할 것인지 규정을 하는 그 새로운 텀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그 새로운 텀에 근거해서 그 로스 펑션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식은 그 퍼터베이션, 그러니까 공격에 노출되었을 때 보이는 로스와 그 공격이 없을 때 로스가 보이는 차로 구성이 되고, 이 공격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로스의 차는 아까 보여드렸던 테일러 익스펜션 1차 텀과 그 감마값의 합보다 항상 작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 로스 그 x 플러스 델타의 로스 빼기 일반 로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테일러 1차 근사값에 테일러 1차 근사값을 이 식의 양옆에 이제 더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 이게 빨간색으로 이제 밑줄 쳐놓은 부분이 이게 밑에 나오는 이 감마 텀이 되게 됩니다. 이 감마 텀으로 이렇게 치환이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이 감마 텀을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맥시마이즈 하면은, 이 G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게 되면 이 감마 값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G 함수는 감마 값보다는 작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로스의 차는 최종적으로 테일러 1차 근사의 크기 그리고 감마 값의 합보다 항상 작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에서 이제 이 로스, 그러니까 원래 그 퍼터베이션 공격이 없는 로스를 이쪽 오른쪽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 넘겨줄 때 이제 가정이 되는 게 이 로스 x 플러스 델타가 일반 로스보다는 이제 항상 크다라는 그 가정이 여기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오타 같은데, 이게 논문에 있는 거 가져온 건데 이게 오타 같네요. 이게 X입니다. 그래서 이 X가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이 부동호의 방향 변화가 없이, 그래서 이 로스의 값은, 그러니까 공격이 있을 때 로스의 값은 이제 공격이 없을 때 로스의 값 더하기 아까 보여드렸던 테일러 1차 근사의 값 그리고 감마 값보다는 이제 항상 작은 값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로스 x 플러스 델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게 공격에 노출되었을 때 로스가 이제 커지는 방향 쪽으로 학습하는 부분에다가 이 식을 대체해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그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드린 이 감마값이랑 이 테일러 1차 근사값에 이제 각각 특정 파라미터를 곱해주는 형태로 이제 제한되는 로스가 여기 보시는 LLR에 의한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컬 리니어리티 레귤라이제이션에 의한 알고리즘이 이런 이제 수도 코드로 이렇게 여기에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제 퍼터베이션을 학습을 할 때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G 함수에 의한 그 G 함수에 의한 그 레귤라이저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전체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도 그 LLR에 의한 레귤라이저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방법론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중간에 조금 퀘스천 Q&A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네. 계속 그 어택한다는 개념과 이 펄처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아직 그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완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게 처음 어택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이게 어떤 과정이 이제 행해진다라는 게 아까 뭐 화이트 박스랑 뭐 블랙 박스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이제 아무리 이제 들어봐도 뒷부분은 이제 뭐 이런 람다나 어떤 이런 레귤라이저 수식을 구하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한다기보다 앞부분은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 혹은 이 목적이 아직 좀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계속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펄처베이션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어택과 펄처베이션이 그 혹시 이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게 왜 이렇게 사용되는지 다시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간 배경 지식 같은 그런 게 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 뭐 타조가 뭐 스키 타고 막 이런 게 뭐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택인 네네. 건가요? 이 이게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어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프로토콜 통신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건지, 뭐 데이터를 누군가가 임의로 조작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그게 뭐 어떤 현실 세계에서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텐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공격 방법론들을 이제 뒤에 그 익스페리먼트 쪽에서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학습을 하는 과정 안에 이제 로스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화이트박스 어택이라고 한 게 그 공격이 이제 그 모델 자체에 대한 그런 정보가 완전히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모델이 리턴을 하는 그 정답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그 퍼터베이션을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퍼터베이션이라는 게 일종의 노이즈인데 그 노이즈에다가 그 노이즈가 제가 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그 노이즈 자체가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클래시피케이션 자체의 그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렇게 발현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거는 동일하게 로스 펑션에 의한 학습으로 얻어져요. 이 논문에서는 그게 제가 볼 때 뭐 화이트박스 어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좀 재밌는 분야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에 대한 정보라는 거는 네. 이미 한참 과거에 누군가가 훈련을 시켜놓고 W라는 어떤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파일로 떨궈놓은 걸 말하잖아요, 보통은. 예, 예.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 이제 결국 그 해당 모델 파라미터의 값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출이 됐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앞뒤 순서가 좀 사후 관계에 있어서 좀 네네.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성원님께서는 뭐 자율주행에서도 쓰인다고 하는데, 네. 예, 근데 이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조금 있는 게, 이 저자들이 아까 화이트박스 어택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한 게, 네. 최대한 강한 공격에도,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본인들이 제시를 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한 어택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그 공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화이트박스 어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왜냐면은 그 모델의 가중치랑 이제 이런 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화이트박스 어택을 선택을 했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실험하는 어떤 실험실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그 아까 피규어 2에서인가 거기서 좀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정확한 레퍼런스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네. 테일러의 그런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만으로는 네. 그런 어떤 PGD든 어떤 어택이 들어왔을 때의 그런 퍼터베이션을 포함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컨 오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시안 구하는데 그런 컴퓨테이션이 많이 들어서 뭐 이런 걸 못한다, 이런 레퍼런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연구에서 지금 퍼스트 오더만으로도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고 그걸로 어떤 이터레이션 스텝을 줄여서 어택에 대한 디펜스를 더 잘하게 한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네. 그거를 어떤 퍼스트 오더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게 지금 피규어 2에 드러나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맨 뒤에 디스커션에 이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는 했는데요. 사실 이 실험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이 퍼스트 오더 테일러 익스펜션에 의해서 디펜스가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왜 잘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제 저희도 조금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뭐 디스커션 내용을 뭐 이제 먼저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 나온 그레디언트 오브스케이션이 사실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논문에서는 그레디언트 오브스케이션의 여러 가지 공격 방법들을 제안하는 논문을 이렇게 사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는 취약한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는 디펜스라는 일단 실험은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이 논문이 가지는 조금 한계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네, 홈페이지에서 수도코드 통상적인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에 대한 수도코드가 5페이지에 있었는데 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이 퍼터베이션 스텝을 저런 이제 넌 리니어 노스 서피스를 리니어로 가지고 오면서 저 퍼터베이션 네. 스텝을 조금 줄이면서 이제 빠르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논문의 내용은 그냥 이제 로스 펑션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저 퍼터베이션 스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저 퍼터베이션 스텝을 줄인 방법과 뒤에 얘기했던 방법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조금 앞에 답변 드린 거랑 좀 겹칠 수는 있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퍼터베이션의 학습을 이제 그냥 줄인 상태에서 이제 실험하는 내용들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다른 이제 방법론들에 비해서 이제 우수한 이제 성능을 보이긴 보였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왜 이 LLR 자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퍼터베이션 스텝을 적게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제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뭐 저자들한테 이제 탓을 돌리면 이제 본 논문이 이제 좀 제시하는 한계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희도 좀 디스커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네. 논문에서 PGD를 썼잖아요. 예, 예. PGD에서 perturbation이라는 방법론에서 필요한 게 perturbation 스텝인 건지 아니면 이제 FGSM 같은 다른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방법도 있잖아요. 예, 예. FGSM은 제 기억에는 perturbation 스텝 쪽이 따로 만들 때는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PGD 방법론에 의해서 이제 perturbation 스텝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모든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에 perturbation 스텝이라는 단계가 있는 건가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 스트롱한 어택 자체를 만드는 방법론으로는 PGD 같은 이렇게 어떤 특정 스텝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방법론들이 이제 유효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스텝 자체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항상 100% 적용이 되는지는 저도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자들이 말하는 인트로덕션에서는 이 퍼터베이션 스텝 자체를 줄이는 게 이제 굉장히 학습하는데 이제 빠른 그러니까 학습 속도, 이렇게 퍼터베이션 스텝 자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PGD라는 방법론 자체가 이제 perturbation이라는 그거니까 이제 스텝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니까 그게 이제 adversarial training. 정확히는 퍼터베이션을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이제 사용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항상 퍼터베이션 스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채팅에서 준호님이 말하는 그 이터레이션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퍼터베이션 스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김준호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FGSM이 어택 성능이 초기에 나온 거니까 약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FGSM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겠네요, 이 방법은? 뒤에 실험 내용이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적용을 한 내용이 있고 실제로 조금 더 좋은 성능은 보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 다른 논문들에서 제안한 방법론들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FGSM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제 그 위크한 공격에서는 아주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발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스텝이 네. 좀 크면 클수록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중에 나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방법론들은 이제 스텝을 크게 가져가야지만 로버스트한 그런 성능을 가지는 그 모델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본 방법론은 이제 스텝을 적게 가져가도 그 모델이 로버스트한 성능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그 페이지 6페이지에서 제가 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게 퍼터베이션이랑 모델을 같이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로스 펑션을 되게 복잡하게 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퍼터베이션 학습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로스 펑션 자체를 단순한 리니어한 형태를 띠게 해서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예. 이게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그 퍼터베이션 학습 초기에 로스 서페이스가 비선형화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제 그 실험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학습 초기에만 네. 리니어하게 잡아주고 후기에는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이 방법론은 이제 학습 초기에도 이제 그 뒤쪽으로 가도 로스 서페이스를 이제 리니어하게 잡아주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방법론들 이 LLR을 쓰지 않으면 학습 초기에 이 non-linear한 로스 서페이스가 많이 발현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non-linear한 그 로스 서페이스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gradient obfuscation이라는 현상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초기에 그런 그레디언트 오브스케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퍼터베이션 학습 자체를 굉장히 뒤로 민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스텝 자체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그 모델이 원래 로스를 최소가 되는 그 로스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로스 펑션 모양을 단순화를 시키게 되면 그 찾는 정답이 그러니까 정답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조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론은 위크한 어택에서는 다른 방법론들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에서는 총 3가지 공격을 가지고 이제 이 adversarial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랜덤 타겟티드, 언타겟티드, 멀티 타겟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랜덤 타겟티드는 이제 여기 예로 들어서 이제 고양이를 이제 개로 오해하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있는 이 클래스를 학습을 시작할 때 이제 랜덤하게 셀렉트를 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 개로 혼동을 하도록 이제 계속 그 퍼터베이션을 조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언타겟티드는 이제 매 학습 아이터레이션마다 이제 그때 가장 큰 로짓을 보이는 클래스 쪽으로 오해를 하도록
어드버서리얼 공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멀티 타겟은 여기에 정확하게 이 except true label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 공격하는 타겟을 제외한 다른 모든 타겟들을 다른 모든 클래스로 오해할 가능성을 만들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 외에도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실험 결과에 이제 노미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학습은 이제 퍼터베이션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이제 퍼터베이션이 없는 이제 인풋을 주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메트릭은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adversarial accuracy, 이제 이 accuracy는 adversarial 어택이 있을 때의 그냥 테스트 accuracy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ttack success rate는 1번 이 랜덤 타겟티드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타겟이 된 클래스를 정확하게 리턴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타겟을 설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공격이 들어갔으면 이 타겟을 리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격 레이트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사이파 10의 학습, 그 사이파 10에서 이제 보인 테스트 결과고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FGSM 공격 방법론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소 이제 위크한 공격인데, 공격이 아예 없을 때, 그리고 위크한 공격이 있을 때, 그리고 언타겟티드 같이 이제 좀 스트롱한 공격이 있을 때는 이제 LLR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준수한 그런 정확도를 보이는 편에 속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항상 그 최고의 성능을 이제 보이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멀티 타겟, 이제 가장 강한 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LLR이 이제 51.13% 그리고 52.81%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미지넷에서 그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처럼 그 다른 방법론들은 여기 보시면 ADB, 그 디노이즈 같은 방법론들은 PGD 스텝을 30스텝까지 가져가야지 로버스트한 성능을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LLR은 이제 PGD 스텝을 2스텝만 가져가도, 그러니까 그 학습할 때 퍼터베이션 학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뒤로 가서 여기 보시면 16분의 255라고 나오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숫자가 그 공격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16부터는 이제 저자들 표현으로는 이게 비저블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너무 강한 공격이고, 이 공격에 대해서까지 아주 로버스트한 성능을 이제 보이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실험 결과로 계속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논문이 이제 제안하는 그 위크한 어택에서 베스트한 그런 리턴을 주진 않지만 스트롱한 어택에서는 이제 짧은 트레이닝 시간만으로 베스트한 그런 어떤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파 10 같은 경우에는 여기 ADB가 빨간색 그래프죠. ADB가 LLR보다 여기 멀티 타겟 전에 이제 언타겟티드 된 내용에서는 이렇게 쭉 학습 결과가 더 좋다가 이 멀티 타겟이 되면서 역전이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인풋 디멘전이 이제 커지면은 이제 조금 적용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LLR은 이제 좋은 성능을 이제 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16, 그 매그니튜드가 16인 그 퍼터베이션 공격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터베이션 자체가 그 인비저블 하지가 않죠. 이게 보면은 사람이 봤을 때도 뭔가 이상한 노이즈가 이제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어떤 그 논문의 스코프를 벗어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저자들이 디펜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인 내용으로 여기 보시면 그 ADB에 의해서 학습을 할 때 모델이 보이는 로스 서페이스와 LLR이 보이는 로스 서페이스 이렇게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놨는데요. 여기 1 그리고 2는 그 PGD 학습 스텝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ADB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스텝에서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 굉장히 비선형한 로스 서페이스의 형태 혹은 이렇게 뭔가 깨져 있는 로스 서페이스 형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LLR은 반면에 굉장히 스무드하고 리니어한 형태의 로스 서페이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게 A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스텝, 투 스텝을 학습시켜서는 도저히 그 정확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LLR 같은 경우에는 PGC 스텝을 이제 2스텝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한 수준의 그 정확도를 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빌레이션 스터디까지 이제 저자들이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감마에 의한 레귤라이저 텀과 뒤에 이 테일러 1차 근사에 의한 테일러 1차 근사에 의한 레귤라이저 텀 이제 두 개가 이제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비교를 했고,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사용을 이제 할 때, 이제 이 감마값만 사용을 할 때도 이제 액큐러시 자체가 이제 상당히 높았다. 이제 다른 그 방법론들에 이제 비견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테일러 1차 근사에 의한 텀까지 더해주면 이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디스커션까지 이제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질문 받을 텐데요. 일단 앞에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제 본 논문에서 이 어떤 논문의 그런 어떤 그 한계, 이 논문이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로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스케이션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레디언트 오브스케이션을 이제 발견한 논문을 보면 이제 뭐 쉐럴드 그레디언트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나 익스플로딩 앤 베니싱 그레디언트 같은 그런 잘못된 방어 방법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방어 방법론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공격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뚫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자들이 이 그레디언트 오브스케이션이라는 논문을 맨 처음에 인용을 하면서 이 논문 전체를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안하는 어떤 공격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 이제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비슷한데, 그 LLR이 그 로버스트한 성능에 기여하는 부분을 실험적으로는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도 이제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특정 노테이션 같은 게 이제 구현을 이제 하기에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좀 토론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이게 G 함수의 이제 끝에 텀이 이게 퍼터베이션에 곱하기 이제 그레디언트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3D 텐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나오는 로스들은 그 값이 스칼라로 리턴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노테이션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이미지 처리팀의 안종식 님께서 이 부분을 좀 구현을 해보시려다가 좀 막혀가지고, 이 앞부분까지는 저희가 그 어드버서리얼 어택의 성능을 이제 코드 단위에서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제 코드 구현 부분을 이렇게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해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네.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질문 하나가 아닌데, 첫 번째로는, 네네. 그 델타에 대한, 네. 델타를 어떤 공간으로 지금 프로젝션 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아마 크기가 엡실론짜리인 볼 안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것으로 보였는데, 예. 그때 그 P 노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험에서 그 P의 값이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어떤 노름을 사용한 건가요? P를 논문에서는 무한대로 보고 네. 있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형성, 로컬 리니어리티라고 이제 논문에 소개한 부분에서, 예. 이게 그냥 이제 함수의 스무스니스를 보고자 한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함수의 스무스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계에서 따지자면은 델타의 크기에 조금 이제 의존하기 때문에, 네네. 보통은 이제 델타의 그 절대값으로 나눈 값을 이제 그 함수의 스무스니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나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찾아보는 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예. 제가 페이퍼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강인한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인데, 예. 초반에 인트로덕션에서 분명히 그 목표였는데, 나중 가니까 결국엔 그냥
손실 함수를 이제 스무스하게 만드는 것으로 갑자기 변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손실 함수를 스무스하게 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어드버서리 어떻게 강인하게 된 건지 그 커넥션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예. 그 부분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게 그 설명은 저희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스커션에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LLR 자체가 성능이 좋았다라는 걸 이제 본인들의 실험을 통해서는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술은 조금 저희가 약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말씀해주신 동일한 고민을 이제 디스커션 내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복하다가 조금 저희도 네. 아주 명확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예.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지금 PGD로 어드버서리 트레인된 모델이랑 어떤 비교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LLR 통해서 어떤 로스 펑션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만들고 퓨 스텝만으로 예를 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확 증가시켜서 박살내는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PGD로 어드버서리 트레인된 모델의 예를 들어서 아까 실험에서는 PGD 이터레이션이 30이었는데 네. 뭔가 이게 이 이터레이션 수가 더 커지면은 네. 어드버서리 트레인된 모델이 이게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PGD 스텝 30만으로는 어드버서리 트레인된 모델이 어떤 옵티멀 포인트로 가지 못하고 LLR 자체는 로스 펑션 그런 스페이스 자체를 스무스했기 때문에 투 스텝만으로도 뭔가 옵티멀 포인트로 점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내용 없었겠죠? 네, 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LLR의 스텝 자체를 증가시키면은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냐 이제 그런 질문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이해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어드버서리 트레인된 요 30스텝이 아니라 네네. 스텝 수가 훨씬 더 많으면은 어드버서리 트레인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제너럴한 버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 트레인이 더 LLR보다 좋은 포인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도 조금 그 부분 저희도 이제 디스커션을 정확히 하지 않고 논문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포인트 아웃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이 주장을 하기로는 이 로스 서페이스 자체가 좀 이렇게 평탄해지면 이제 그러면은 뭐 그레디언트 오브스케이션 확률이 이제 줄어든다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100% 이제 검증된 내용은 아니어서 저도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을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보고 있는 그 그레디언트 오브스케이션이라는 게 예. 그 혹시 다른 그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 지금 좀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좀 스무딩 할 수 있는 방식이 네. 다 가능한 거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혹시 다른 그 주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네. 그 이제 모델을 로버스트하게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혹시 이전 장표 다시 보면서 네. 그 저기 그림 있는 장표로 한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로스의 최저점을 제대로 못 찾았으니,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게 훈련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 훈련하는 사람 입장을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어택하는 어떤 외부인에 의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이 논문이 깔고 가는 베이스는 이 모델의 형태를 알고 하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면 모델의 형태를 모르고 하는 외부의 공격에서는 대해서는 강건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가 이제 이 논문 실험의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네. 우리가 기존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하는 것과 예.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나눠놓은 상태에서 그 네. 테스트 데이터를 일종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의 어택으로 봐도 가능하다면은 지금과 같은 일종의 해결 방안이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사용되는 LLR이 사용되는 텀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퍼터베이션 자체를 포함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퍼터베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론들에서는 이 식 자체가 발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에 실험적으로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이제 언급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노미널이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퍼터베이션에 대항하여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터베이션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냥 이미지가 들어온 건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LLR 자체가 이렇게 뭐 딱히 두드러지는 성능 향상이 다른 방법론들에 비교해서 없었고, 뭐 심지어 이제 여기에 그 강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한번 일단 하고 나면은 오히려 제대로 된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좀 정확도가 그냥 낮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긴 있다고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 발표를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